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문효한의 관계를 읽는 시간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문효한 선생님은 심리학의 과제는 고통의 치유를 넘어 마음의 수양과 삶의 성장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자아와 관계의 균형을 찾아가는 바운더리 심리학과 몸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이끄는 신체 심리학을 연구하며 심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고민은 전부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민이다 라고 했는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바로 관계의 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일정한 모양의 빵틀에 똑같은 빵을 구워내듯 사람들은 자신의 틀에 따라 비슷한 관계 방식을 되풀이하면서 관계의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 기본 틀은 우리의 어린 시절 아이 어른의 관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른 어른의 관계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 관계에서 손상을 겪은 사람들은 해결되지 못한 감정과 신념, 애착 갈망 등이 이 기본 틀을 붙들어 매고 있기 때문에 관계의 방식이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자는 바운더리라는 개념을 통해 자신의 관계의 틀을 이해하고 점차 어른의 관계 틀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임상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바운더리란 인간관계에서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해주는 자아의 경계선이자 관계의 교류가 일어나는 통로입니다. 자아의 진짜 모습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바운더리라는 형태로 그 실체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바운더리에 문제가 생기면 자아 발달과 인간관계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책에서는 자아의 분화에 따른 바운더리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먼저 수능형. 누군가와 불편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상대가 자신에게 바라는 기대를 채우려고 애쓰느라 정작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는 유형. 둘째, 돌봄형. 누군가를 돌보면서 자기 가치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혼자서는 행복, 만족, 평화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유형. 셋째, 방어형.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긴장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데 급급해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유형. 넷째, 지배형. 어디서든 중심에 서기를 원하고 이견이나 비판에 지나치게 예민하고 흥분하며 끊임없이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유형. 이러한 일그러진 바운더리를 다시 세우고 수능, 돌봄, 지배, 방어라는 관계 패턴을 깨고 바운더리부터 다시 세워야 진정 나답게 살아갈 수 있고 자기 세계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바운더리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음의 5가지 능력인데요. 첫째, 관계를 조절하는 능력. 둘째, 상호 존중 능력. 셋째,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 넷째, 갈등을 회복하는 능력. 그리고 솔직한 자기 표현입니다. 이 책의 4부 바운더리의 재구성 중 20장 자기 세계 만들기 낭독하겠습니다. 20장 자기 세계 만들기. 건강한 자기 세계를 가진 이들은 지금 행복할 수 있다. 자신의 영혼이 기뻐하는 행위를 알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바운더리의 핵심은 거리 조절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요 아니요를 잘 표현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연결하기 위해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건강한 바운더리의 핵심은 서로 협력하고 친밀함을 나누는 상호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자기 세계다. 건강한 바운더리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계를 갖추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에 가깝다. 자기로서 존재하고 기능할 수 있는 자기 세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방어적일 필요도 없고 필요 이상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지금껏 내 삶에는 내가 있었는가? 그렇다면 자기 세계란 무엇일까? 잠시 애착 이야기로 다시 가보자. 왜 애착이 중요할까? 애착이 독립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양육의 궁극적 목적은 애착이 아니라 독립에 있다. 독립이란 단지 집을 떠나 혼자 생활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자기 세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아이가 안정적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나면 다음 발달 과제는 탐색이다. 든든한 베이스 캠프를 둔 아이는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 이곳저곳을 탐색한다. 끌리는 대상을 향해 나아가고 이를 만져보고 빨아보고 던져본다. 탐색은 곧 놀이다. 아이는 자신만의 놀이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기호와 취향을 발달시킨다. 때로는 양육자의 존재도 잊은 채 잠시 자신의 놀이에 빠지기도 한다. 미약하나마 자기 세계를 갖는 것이다. 건강한 어른도 이와 같다. 보상이나 결과를 떠나 1차적으로 자신의 호기심과 관심에 따라 세상을 탐색하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간다. 자기 세계란 자신의 내면에 기반을 두고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활동하는 주체로서의 삶의 영역을 말한다. 어릴 때는 자기 세계가 미약하지만 우리는 자라면서 자기 세계를 구축해간다. 완숙한 자기 세계는 단지 생활적인 독립을 넘어 자기 철학과 정서적 자율성을 갖춘다. 정서적 자율성이란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알고 스스로 기쁨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대상 항상성을 갖춘 아이들이 엄마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자신의 호기심에 따라 자기만의 놀이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그에 비해 미분화된 아이의 탐색은 자기 세계의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이 아이들은 안전감이 없는 상태로 탐색한다. 분리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고 기본적 신뢰가 자리 잡지 못했으니 온전히 탐색에 집중하지 못한다. 호기심이 가는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양육자의 반응을 살핀다. 양육자가 자신의 탐색 행동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느끼면 아이는 더 이상 탐색에 집중하지 못한다. 빨고 싶은 게 있는데 양육자가 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면 아이는 입에 갖다 대려다 말고 내려놓는다. 무심코 책을 펼쳐봤는데 순간 양육자가 기뻐했다면 아이는 이제 책을 붙잡고 놀게 된다. 미분화 유형은 상대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라고 생각하기 쉽고 상대가 싫어하는 것은 자신도 싫어하기 쉽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타인의 감정과 욕구, 기대에 쉽게 동조한다. 특히 양육자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수능형은 어른이 되어서도 가까운 이들이 자신에게 바라는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느라 많은 시간을 보낸다. 진정한 자기 세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과분화 유형은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도 명료하고 자기 취향이나 욕구도 분명하게 보인다. 늘 당당하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들은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좌절을 거듭 겪었던 상처가 있다. 함께하는 시간은 편안함이 아니라 고통이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너무 일찍 양육자와 분리되어 무분별한 탐색에 나선다. 이들은 단지 양육자에게서 벗어나 양육자 바람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탐색하기 쉽다. 즉, 양육자가 원하는 것이라면 싫어하고 반대로 양육자가 싫어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관심을 갖는다. 반항 심리가 유년기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는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 이들은 누군가의 기대와 욕구에서 벗어나 있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고 살아가기에 무척 독립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상대의 욕구대로 행동하는 것과 상대의 욕구대로 행동하지 않으려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알지 못하고 자기 삶을 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 물론 이들 중에는 인내와 끈기로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이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 발전의 동력은 내적 동기가 아니라 남을 이기려는 강한 경쟁심에 있다. 이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남들보다 더 멋진 자신의 세계를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깨닫는다. 그것이 자신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참 아이러니하다. 이들의 모든 에너지는 자기 자신에게 쏠려 있는데도 정작 자기 삶에 자기가 없다는 허무함에 휩싸인다. 건강한 자기 세계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
국수가 이탈리아로 넘어가 파스타가 된 것처럼 상호 교류는 풍성한 창조와 확대로 이어진다. 단 발전적 교류를 위해서는 전제가 있다. 두 세계 모두 건강한 자기 세계가 있어야 한다. 건강한 자기 세계가 없는 교류란 상호 발전이 아니라 일방적인 침투나 한 세계의 축소가 될 뿐이다. 자기 문화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나라와 민족이 세계사에서 자취를 감춘 역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건강한 자기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것이다. 건강한 자기 세계를 가진 이들은 주체적이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 스스로 책임을 진다.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책임질 줄 알고 그 경험에서 무엇 하나라도 배우려고 한다. 내가 나의 선택과 행위를 결정하는 것, 싫은 것을 싫다고 하고 좋은 것을 좋다고 하는 것. 비록 경험이 짧고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삶의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것이야말로 자기 세계의 핵심이다. 자기 결정권이 없는 자기 세계란 씨 없는 과일이다. 그렇다고 독불장군이 되라는 것은 아니다. 의견을 듣고 조언을 구하되 최종적인 결정은 스스로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자기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실수 하나 없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경험 그리고 이어지는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선택과 더 좋은 경험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자기 이해에서 생겨난 개성을 갖는 것이다. 자기를 모르면 자기 세계를 세울 수 없다. 자기를 모른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기 생각처럼 이야기함으로써 자기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자기 이해란 대체 무엇을 가리킬까? 나답게 산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다양한 영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구, 재능, 가치,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 자기 비판적 사고다. 욕구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재능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가치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는 어느 시기에 완결되는 과제가 아니다. 인간은 평생을 두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재능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지만 욕구와 가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젊은 시절에는 인정과 성취가 중요했지만 나이 들면 행복과 관계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 이해는 삶을 살아가면서 거듭되는 과정이다. 나라고 여겼던 것들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나가 생겨나고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 또 허물어지고 또다시 만들어지는 연쇄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다. 그만큼 나라는 존재는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환경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관계와 경험에 따라 모습을 달리한다. 그래서 자기 이해에는 자기 비판적 사고가 꼭 필요하다. 이것이 나라는 틀 안에 갇힌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나의 생각인가?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것이 내가 잘 하는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가? 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사색해야 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갈수록 바운더리가 건강해진다. 자기 이해가 깊어지면 자신의 고유한 관심사, 취향, 기호, 가치관, 사상 등이 형성된다.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하게 되면서 나 아닌 것에 매달리기보다 나인 것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나이 들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더 이상 나 아닌 것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에 집중하면 굳이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신의 개성이 만들어지고 자기 자신의 색깔을 갖게 된다. 개성이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다움을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셋째, 관심사를 통해 방향성을 갖는 것이다. 자기 세계는 이동성이 있다. 밖으로 더 확장하려 하고 안으로 더 깊어진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안팎으로 움직인다. 움직임에는 방향이 있게 마련이고 그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관심사다. 아이의 첫 탐색은 무질서해 보일 수 있다. 이것저것 손 닿는 대로 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잡아끄는 대상을 찾아가고 놀이를 만들어간다. 관심사가 생기면서 아이의 활동은 방향성이 생긴다. 어른의 삶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관심사가 꼭 삶의 방향과 깊이를 주는 것만은 아니다. 다양한 관심사는 오히려 삶을 여기저기로 끌고 간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자기 이해가 뒤따르면 사소한 관심과 중요한 관심, 내면의 기반을 둔 관심사와 외부에서 기인한 관심사를 구분하고 자신의 삶에서 핵심 관심사를 찾게 된다. 이렇게 제1의 관심사를 찾게 되면 삶의 방향은 저절로 만들어지고 자기 세계는 자연스럽게 구축된다. 물론 제1의 관심사가 평생 꼭 하나일 필요는 없다.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는 힘, 나의 오티움은 무엇인가? 자기 세계의 중요성은 알겠지만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고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자기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건강한 자기 세계를 가진 이들은 지금 행복할 수 있다. 자신의 영혼이 기뻐하는 행위를 알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행복을 무한정 미루지 않는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계 안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한 이들의 공통적 특징은 스스로 기쁨을 지어낼 줄 모른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우리는 흔히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지금의 경험을 좋게 생각하려고 애쓰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좋은 경험을 하라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좋은 경험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행위의 보상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걸 라틴어로 오티움이라고 한다. 오티움은 영혼을 기쁘게 하는 능동적인 여가를 뜻한다. 즉, 좋은 여가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유의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경험의 시간이다. 일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라면 굳이 오티움이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오티움을 발견해야 한다. 오티움은 사람마다 다르다. 누구에게는 동식물을 키우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바이크를 타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요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공부일 수도 있다. 공통점이 있다면 활동의 결과와 상관없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이다. 어떤 활동을 하는데 결과가 좋아야만 기쁘다면 그것은 오티움이 아니다. 오티움을 만나면 우리는 삶의 고통이나 권태, 불행을 겪었을 때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너무 고달프거나 시련의 아픔을 겪는다고 해보자. 그 사람에게 오티움 활동은 더 스트레스가 될까? 아니면 고달픈 삶의 위안이 될까? 후자다. 오티움은 그 활동 자체로 즐거움을 주니까. 오티움은 어른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아이일 때는 관계에서 얻는 행복에 치우쳐 있지만 어른은 관계뿐 아니라 자기 세계를 통해서도 행복을 느낀다. 오티움은 내일이 아닌 오늘의 행복이며 물거품 같은 쾌락이 아니라 기쁨과 의미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진정한 행복이다. 오티움의 위력은 인간관계에서도 발휘된다. 영혼의 기쁨을 주는 오티움은 점점 깊어진다. 오티움이 깊어지면 자기만의 색깔과 향기를 갖게 돼 주위에 관심을 끈다. 그리고 그 관심사로 인해 새로운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고 관계가 깊어진다. 그것은 억지 노력이 아니라 오티움 활동이 주는 자연스러운 변화다. 관계를 위한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 이상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을 때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공통의 경험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자기 세계를 세우고 그곳을 통해 걸어나갈 때 우리는 자아와 관계의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 에필로그. 바운더리는 바운더리를 넘어선다. 지혜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나는 모순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싶다. 관계의 지혜도 마찬가지다. 건강한 바운더리는 자아와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곳에 존재하고 역설적인 모순을 통합하면서 기능한다. 즉, 독립적이면서도 친밀하고 솔직하면서도 정중하고 따뜻하면서도 엄격하고 이성적이면서 감성적인 상태를 말한다. 그렇다면 바운더리가 점점 더 발달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 점점 더 뚜렷해질까? 점점 더 튼튼해질까? 점점 높아지는 것일까? 자아를 성에 비유한다면 그 성벽이 더욱 튼튼해지고 높아지는 것을 상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바운더리는 처음에 희미하게 생겨나서 점점 뚜렷해지다가 그 정점을 지나면 다시 희미해진다. 바운더리가 뚜렷하다는 것은 나와 나 아닌 것이 명료해진다는 것이다. 즉, 내 것, 내 자식, 내 삶 등 내 것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자아가 충분히 발달하여 상호 교류를 통한 연결감이 점점 확장되면 어느 순간부터 바운더리가 다시 희미해진다. 나의 개념이 약해지고 우리로 확장된다. 우리 것, 우리 아이들, 우리 삶으로 넓혀진다. 나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자신을 개별적 존재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속에서 연결된 존재로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의 희미한 바운더리로 다시 퇴행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자아의 상실이 아니라 자아의 확장을 의미한다. 인간의 성장은 나선식이다. 바운더리가 다시 약해지는 것은 미숙한 희미함으로 내려감이 아니라 성숙한 희미함으로 올라섬이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며 좀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실천하게 된다. 자신을 채움과 동시에 공동체에 공헌하는 것이다. 자아가 발달하면 어느 순간 자아는 스스로를 넘어선다. 고로 빵이 되려는 밀은 먼저 잘 익어야 한다.